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의 주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멋진 아침입니다.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아주 기온이 화창하고 좋은 그런 날인데 이번 주말에 어디 좋은 곳, 그리고 공기 좋고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늘 주말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글도 많이 쓰고 또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이제 돌면서 커피 마시면서 네, 그렇게 지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성북동 쪽인데 굉장히 좋은 커피숍들이 참 많습니다. 성북동 콩집이라고 아주 우리나라의 라떼에서 한 0.5% 정도 들 정도의 아주 맛있는 집이 또 있습니다. 그 집 단골입니다. 네, 그 사장님하고도 친한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그런 시간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5일 금요일 어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하고 오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주말이 시작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을 좀 포트를 잘 정리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잘 다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은 약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아침에는 강하고 갈수록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나올 모습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26만 9천 명이 나오면서 팬데믹 이후의 취해절을 나타낸 거죠. 주간 실업 신청 건수는 이제 단기적인 미국 노동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말로 해서 지원금이 끊기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좀 돈은 받아놓고 1, 2개월 버텨보는 거죠. 장을 노동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정도는 나가야 돼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직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서 연말로 갈수록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연말까지는 내가 좀 놀아보겠다는 사실 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주간 실업 보호 신청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고용 시장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펙 플러스가 12월 하루 40만 배를 증산한 거 이외에는 증산하지 않겠다. 이 문구로 보면은 뭐 또 증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난번 약속한 40만 배를 이상으로는 증산하지 않겠다. 바이든이 굉장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더 증산해라 했더니 전혀 먹히지 않은 거죠. 이런 면에 있는데 근데 유가는 또 살짝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거의 피크에 와 있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했죠. 유가는 선물 시장이 지고 있는다는 거죠. 투기적 선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유가 시를 작년에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하고 3대 7입니다. 현물이 시장의 규모가 3이고 선물 시장이 7입니다. 그래서 커머디티 시장은 대부분이 좀 이상한 뭐 커머디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선물 시장이 지고 흔듭니다. 투기적인 거죠. 미국의 아이비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는 커머디티 선물 시장을 지락표라고 하는 거죠. 골만삭스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역정보 많이 흘립니다. 막 120, 한 몇 년 전에 120달러 간다면 막 역정보 흘리고 자기는 다 팔고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도 아마 골만삭스가 그런 자료가 나오면 장이 이제 거의 맥스 꼭대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걔들의 역정보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국이 머크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첫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알에 이제 90만 원씩 한다는데 비용은 비싸지만 필요합니다. 뭔가 확실하게 먹고 치료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어야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백신 도입에서 굉장히 얻어맞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경구용 치료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좀 경기가 활동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 비용하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사는 비용하고 계산을 해보겠죠. 당연히 엑셀로 두들기가 왔을 텐데 경구용 치료제를 사고 풀어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 버렸습니다. BOE가 0.1%를 영국도 이제 물가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이제 동결을 했다는 거죠. 물가가 아마 3.1%가 나왔는데
고용 유지 제도가 영국도 9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보다는 이 고용 유지 제도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 고용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을 한 템포 쉬었던 거죠. 제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바보 같다고 욕하는 게 바로 이 점이죠. 영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맞아요. 너무 빨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템포 쉬고 이 코로나를 열어놨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물가가 고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템포 쉰 다음에 올려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급하게 미리 올리는지 아마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러는지 좀 그런 면은 있지만 너무 우리나라 관료들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국처럼 정말 인플레이션 파이터들인데도 이렇게 전략을 쓰는 게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을 받는 건 이거죠. 왜 우리나라가 먼저 앞에 나가서 브라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총알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영국은 고용의 쪽을 더 네, 크게 봤던 거죠. 9명 중에서 7명이 동결을 손을 들 정도이니까 영국 내부에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지도는 페이스북이 보너스 지급을 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메타버스로 가면서 메타로 가면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페이스북 죽을 것 같아요. 비용해야 합니다. 예, 우리 돈 나오느라 캐시우드가 진로우를 이제 대량 샀다가 하루 만에 또 뒤집는 거죠. 그죠? 390만 주를 매도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캐시우드 이게 ETF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액티브 펀드처럼 ETF를 운영하시는데 아, 누님 대단하십니다. 네. 영국의 블루 오리진이 나사와 달 탐사선 계약에 뭔가 서로 이제 티격태격했던 것 같은데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미국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독특한 종목이 퀄컴이었습니다. 네, 12.8%가 올랐는데, 네, 퀄컴은 5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매출이 YOY로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칩 판매가 증가했다는 거죠. 네, 퀄컴의 RF칩이나 5G 관련된 칩이 없으면 5G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 삼성과 퀄컴이 주로 만드는데, 네, 퀄컴이 8, 삼성이 2 이런 정도죠. 네, 월등합니다. 그래서 퀄컴이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오늘 IT 반도체 쪽에. 먼저 제가 이야기했죠. 진로. 우리나라 직방과 같은 것이다. 네, 어제 이렇게 빠진 후 살짝 돌아섰습니다. 캐시우드 돈 남으느라고 확 팔아버렸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살짝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나이키였습니다.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FNF며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격이 좀 오르다가 좀 쉬고는 있지만 향후에는 더 좋아질 거다.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지면서 신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거죠. 굉장히 그 실필줄 같은 리테일 비즈니스의 핵심이 나이키 종목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경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어둡지는 않는 것 같다. 연말과 내년에. 저는 그래서 지금 고비를 잘 넘기면 주식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초에 큰 마지막 상승세가 한 번 더 올 거다. 이게 제 기본입니다. 쫄 필요 없습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네, 우리의 테슬라 한번 볼까요? 오늘도 1.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229.5. 네, 대단합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LNF 에코프로프렌 대주전자 확실히 올라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유로 카페 회원들에게 대주전자를 정말 많이 추천했죠. 대주전자,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추천 많이 했는데 대주전자 저는 무조건 15만 원 보는 거죠. 12만 원만 잘 통과를 하면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테슬라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16개의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었는데 예, 어제 3.50%나 상승을 했죠. 3715.8 지수를 이렇게 올랐는데 내용을 보면 AMD가 5.3%, AMAT, 예, AMAT가 5.1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9%, 코보가 대신 코보라는 기업은 13.2%가 빠졌는데
이 코보는 5G 관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기지구용 RF 칩을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쪽에서는 이제 퀄컴은 올랐는데, 코보는 빠졌습니다. 여기서 AMA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죠. 네, 모든 세계적인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야기 엔비디아도 12%나 상승하고요. 네, 좋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36%, 150달러를 넘어선 후에 또 대꼬박고 일어나는 건데 살짝 밀리는데 150달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애플, TSMC, 삼성전자 좀 그렇게까지 장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아직까지 뭔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은 매수각은 매수각입니다. 애플도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히어로지만 엔비디아도 히어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 6,900억 달러? 마켓캡이 이 친구도 1조 달러를 넘어가게 보이는데 테슬라 다음으로 통과를 할 것 같은데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자율주행, 로봇, AI 등 추가로 다양한 플랫폼을 엎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메타버스의 핵심은 엔비디아입니다. 여기서 GPU를 다 만들어내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엔진과 반도체를 만들어주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러블록스보다 더 핵심 기업일지도 모르죠. 플랫폼을 형성하는데 이제 297달러, 제가 500달러까지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네, 좋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그 유튜브에 어느 친구분이 엔비디아를 한번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주말에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업데이트 좀 해서 월요일 정도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공부 정말 많이 했죠.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서학개미 중에서 서학개미 내가 되고 싶다, 뭔가 미국 쪽으로 사고 싶다, 이 X 같은 한국 시장을 좀 떠나보고 싶다 그러면 엔비디아 추천합니다. 안전하게 사놓고 발 뻗고 그리고 연말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달러 오면 파는 거죠. 네, 추천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라이벌, 우리의 라이벌 대만의 TSMC 어제는 3.35% 올랐습니다. 117.83달러.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무너지지 않고 76,600원인가요?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IT하고 바이오가 연말에 좀 시세를 낼 거다. 이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쪽에 다음으로 IT가 내는 초창기에 시세를 낼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제 세포 치료 쪽 관련 쪽, NK 뭐 세포, 이런 쪽 NK 치료제 관련 애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전공정, 후공정, 뭐 소재 이쪽이 다시 한번 사이클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단 조금씩 7만 원대에서 담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 8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다 담으면 안 되죠. 삼성전자보다 더 이제 탄력성이 있는 건, 삼성전자 올라가면 탄력성이 있는 것은 앞에 전공정, 소재인데, 전공정은 투자가 일어나야 전공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공장을 더 진다든가, 그래서 소재 산업 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올리겠습니다. 자고 어제 TSMC는 3.35% 올랐습니다. 계속 옆으로 기다가 오늘 우리 삼성전자에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34% 지금 빠졌는데 61,258달러인데 며칠간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정규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투기적 속성이 좀 줄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어제 금 가격이 아마 몇 프로 크게 올랐던 거 20 몇 프로인가? 금이 이제 그동안 천대를 받다가 비트코인과 싸우면서 하루 정도 이제 금값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러면 이 비트코인을 살짝 가격을 누르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좀 쉬어야죠. 쉬었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달러가 지수가 살짝 강세,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상승,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 살짝 약세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이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세원 조사, 뭐 이제 세금 낼 시기 다가오고 연말이고 이러니까 살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 추측은 이 미국의 그 헤지펀드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리를 투자를 많이 했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지펀드들이.
그 헤지펀드들이 11월 말이면 북을 닫아요. 운영을 그만하고 이제 12월 한 달 내에 노는 거죠. 그 타임이 와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헤지펀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보통 11월 말이면 우리 이제 북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산하고 수익률 체크해서 인센티브도 뭐 받을 거 계산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도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강하게 투자를 했다가 이익 실현하면서 토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기면서 이렇게 행보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알트코인이 훨씬 낫다. 메타버스는 알트코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추천을 하고, 내년에 알트코인 ETF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살짝 덜어내서 알트코인 쪽으로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항상 코인을 살 땐 제일 잘 가는 앞에 있는 한두 종목을 사셔야 돼요. 물론 성장성이나 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손해볼 수 있지만 위험성이 있거든요. 얘들은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상 리딩 그룹을 사라. 이게 제 항상 주론입니다. 프린스플입니다. 주식도 항상 시대정신, 앞에 가는 놈, 이것은 70%를 담고 나머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경쟁 툭툭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섞는 토핑 전략을 쓰는 건데, 알트코인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이룬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아까 나이키 이야기했죠? 엔비디아가 들어왔죠, 그렇죠? 세일즈포스, 머크, BOA, 블랙락, MGM 리조트, 네, 이런 회사들이 52주 신고가를 이루면서 올라왔습니다. 전부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이죠. 그렇습니다. 잘 가는 놈. 이런 애들은 이제 시장에서 과점주의를 딱 유지하고 이제 스피로프 형태로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 있는 애들이죠. 딱 보면 그런 애들이 딱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어제 보니까 빠졌어요. 그렇죠? 네. 10년짜리도 1.53, 네, 한 7bp 정도 빠졌는데,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겠다, 뭐 이런 사인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은데, 볼까? 2년짜리 0.42, 항상 0.45에서 0.5 사이였고, 30년짜리 2%로 찍었다가 이제 1.97로 빠졌죠. 네. 30년, 10년, 2년짜리 금리는 대충 어느 정도다. 미국 거라도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공부도 아날로그다, 몸으로 해야 된다. 스스로 써보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분이,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공부는 아날로그입니다. 자기의 삶과 엉덩이에 무게를 갈아 넣는 거죠. 네, 이게 축적의 역사예요. 축적, 먼지를 쌓듯이, 그렇게 주식은 하는 거예요. 먼지를 쌓듯이 지식을, 그 다음에 자기의 인사이트를, 자기의 프린시플을, 자기의 철학을, 그렇게 먼지를 쌓듯이 갈아넣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죠. 대가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잘하는 애들을 보면 젊은 애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오면 한 2년 바짝 잘합니다. 그런데 장이 거꾸러졌을 때는 확실히 고수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방어를 잘해요. 우리 시니어들은 많이 먹지 못하지만 또 터질 때도 많이 안 터지거든요. 진정한 그 내공 있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모습이 나옵니다. 하락장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올라갈 때도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장이 좀 하락할 때 방어를 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공은 그렇게 먼지를 쌓듯이 길러집니다. 어제 의외로 우리나라 환율이 좀 별로였어요. 그렇죠? 이유를 보면 테이퍼링이 도빗이 됐다. 비둘기처럼 강하게 혹시 내처럼 그렇게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도빗이처럼 부드럽게 가겠다는 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달러가 강해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탄이 아시아의 좀 약한 이머징 국가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나라도 1185원을 찍어버렸죠. 이런 면들이 어제 주식시장에 약세의 영향, 먹었던 걸 좀 토해내는, 윗꼬리 달고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1196.5원이 연중 최고였는데 10월 6일 날 좀 걱정스럽습니다.
2014년인가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처음 실시할 때 이제 테이퍼 텐트럼 이제 발작 현상이 일어났을 때 환이 먼저 움직이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1190원 찍고 1200원 찍으면 환율의 문제가 크게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좀 걱정스럽지만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가는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네, 오펙 플러스가 4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한 거 이해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살짝 더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헤지펀드들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커머더티에 대해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헤지펀드들이 약간 이익 실현 쪽에 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1호는 이익 실현 옛날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특히 헤지펀드들이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구조적으로 그런 면에서 일단 80달러를 깨고 내려왔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사람들이 이제 광부는 흥분했죠. 화가 많이 났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당하고 안 좋은 걸까?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만 안 좋았죠? 네. 대만하고, 네.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은데 그 문제만은 중국도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울분들을 많이 토하시더라고요. 어제 3프로 TV를 보니까 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 생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정리해보면 한국 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매우 단순해. 저는 그렇게 봤어요. 미국 대비 일단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는 이유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은 절대 미인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 미인을 찾는 거다. 이게 피어 그룹 속에서 그나마 좋은 녀석을 찾는 거죠. 첫째, 미국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백신 개발 문제를 해결했어. 예, 마스크도 못 만들 정도로 천시를 받다가 백신, mRNA 백신으로 문샷이 바로 달러 가는 전략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해 버렸죠. 그들의 과학력,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능력, 이 세계 최고죠. 중국은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인류에게 돈벌이로 그다음 이걸 스프레드로 확장시키는 데는 정치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중국은 정말 앞으로 문제가 머리가 아픈데 그렇죠? 네. 다음에 여기에 무너진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니쇼링 전략을 쓰는데 여기에 정부가 힘을 더하고 돈과 기술이 미국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미의 먹거리인 전기차, 우주, 메타버스, 바이오, 4차 산업, 주식시장이 좋아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너무 많아요. 이들의 창의적, 벤처 정신이 이렇게 매력적인 면을 풍기는 거죠. 특히 G2의 한 축인 중국을 박살내는 거죠. 예, 의도적인로 박살내면서 뭐 누구죠? 그 앞에 있는 트럼프는 내가 힘이 세다. 약간 람보 같은 스타일로 중국을 밀어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이즈한 펜제리 바이든은 이제 직접으로 이제 중국을 박살내는 거죠. 거기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시진핑 3기 출범에 대한 것들, 올림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도 중국 내부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시진핑 3기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많다. 상하이방들과의 뭐 갈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진핑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은 G1, 네, 원탑, 미국밖에 없는 거죠. 네. 또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24시간 개방되고 이 인터넷과 HTS나 모든 핸드폰이 발달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 전 세계의 사학개미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봐서 전 세계 우리만 사학개미가 되는 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다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테슬라 많이 들어봤죠. 자국 나라에서 그런 기업들이 없으니까 이러한 구조적 변화,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면서 미국 주가가 수급 측면에서 외국의 수급이 3분의 1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더 매력 포인트로 판단합니다. 미국 테슬라의 대표적 한 지분의 한 5% 넘는 5% 정도인가 이상을 이제 한국이 두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5%는 아닌 것 같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 매력적이고 그 매력을 쫓아서 돈이 빠져나가고 한국 내부에서도 이제 미국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슴은 아픈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선거철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저렇게 가면은 이제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는 않는 면이 있죠. 우리는 하루빨리 이제 수소, 메타버스, IT 쪽,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 배터리, 신규 또 미래 먹거리 정보체 쪽으로 가든지 이러한 것들을 차기 정부나 현 정부가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또 매력은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게임도 좋고 엔터도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매력적인 게 딱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엔터, 그렇죠? 두 번째는 드라마. 이 두 가지는 매력적인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살짝 단기적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금일 시장 전망 섹터별로 좀 간단히 봐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알체는 어제 올랐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거로 ETF가 돈 끌고 들어와서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생태계 구축이 시작되고 글로벌 내년 유망 섹터로 메타버스와 NFT가 추가되면서 무너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게임즈, 어제 위메이드가 무너졌죠. 어제 우리 그 카페에서는 제가 이제 그 논쟁을 붙여놨는데 지금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제 한 10% 빠졌을 때 여러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한 5년 하면서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이 생긴 거죠. 저를 같이 동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카페로 쫓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되게 카페가 이렇게 토론도 많이 돼 있고 서로의 집단지성도 잘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유머도 있고 따스합니다. 반도체를 보면 내년을 대비해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죠. 네, 삼성전자의 꾸준한 분할 매수가 있다. 그렇죠? 네. 게임죠. 이메이드를 살 건가 뭐 저는 어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대 정신인데 아직 안 꺾였다고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 넵트 등도 추가 상승 전망.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위메이드하고 카카오 게임즈를 분석해서 올려드릴게요. 바이오. 어제 제가 이제 바이오에서 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목이 터져라고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날 잡아서 NK 세포라든지 세포 치료제에서 좀 더 깊게 한번 봐드릴게요. 네. 좌우간 세 종목은 지속적으로 한번 끝까지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쏠려 있는 것이 한 2, 3개월. 그 다음에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반도체와 그동안 너무 쩔어 있는 바이오 쪽으로 한번 녹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다 바닥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꺾여도 손실은 없어요. 다만 오래 견딜 수 있는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엉덩이의 무게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2차전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비엔발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LF 배터리 사람들이 다 까봤더니 싸구려 쪽으로 쓰이고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위협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주전자재로 이제 10만 8천 원까지 올랐는데 15만 원 각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sure. 대신 15만 원까지 견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조금 빠지고 그러면 댓글 다시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15만 원까지 눈 감고 기다릴 수 있으신 분. 단 15만 원의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견딜 수 있으시면 지금도 들어가셔도 안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위 코로나주는 생각보다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환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IPO,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 코로나 매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많이 들고 계신 분들, 하나투어 이런 분들 고민 많이 하죠. 팔고 가야 되느냐. 저는 한 30% 정도는 팔아서 잘 나가는 데 넣었다 70%는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어느 정도 살짝 변화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 연말 같은 것을 찍어보고 사람들이 여행을 겨울에 가는 것보다 봄부터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 코로나는 생각보다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는 한 1, 2개월, 연말까지는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엔터 보겠습니다. 엔터는 며칠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받고 기간 조정도 받고 이제는 줍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매수가입니다. 하이브 50만 원까지 본다 그랬죠. 나머지 3, 4도 괜찮습니다. YG, SM 이런 것들도 살만합니다. 네, 그래서
엔터는 오늘부터 혹시 빠지거나 옆으로 기면 불안할 수각이다. 그래서 원전은 제가 잘못 봤던 부분이 많죠. 저는 그렇게 안 좋을 거라 했는데 어제 이제 갑자기 150기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에 아무 기사를 찾아봐도 원전 150기를 짓겠다는 기사를 본 적은 없다. 이거 블룸버그가 이제 기사 이야기했는데 블룸버그 노가리 아니냐, 야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한국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중국도 나름대로 원전을 잘 짓고 내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한국 기업 원전들이 우리나라가 짓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계가 뭐 원전을 짓고 프랑스가 짓고 이런 쪽에서의 가격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요소수. 근데 전전나는 오르다가 어제는 또 아주 뭐 갖다 꼬라 박아버리대요. 예, 요소수. 어제 비료. 어떻게 봐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거의 안 쳐다보는데 그래도 연말에 단타 해볼 만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혹시 또 빠지면 요소수는 빠지면 살만합니다. 네, KG케미칼이 제일 앞서 있죠.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그 다음에 휴캠스인데 제가 요소수는 관련해서 분석 자료 올려놨죠.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료, 전 평생 비료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남해화학 정도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남북 대북주 좋아할 때 한번 샀었는데 오늘 어제 보니까 아주 뭐 앞에 선두권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이런 테마에 눈을 돌아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요 감시종은 미국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투자 기간은 내년 1분기, 목표 수익률 20%인데 주로 메타버스 관련된 세 종목인데 메타포트라는 기업이 있고 엔비디아 있죠. 노블록스 뭐 세 종목인데 엔비디아와 노블록스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메타포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동사는 메타폰트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포트. 네. 20.29달러. 어제 13.99나 뭐 폭락을 했네요. 메타폰트는 공간 데이터 회사로 프롭테크 기업으로 불립니다. 프롭테크라는 것은 프로퍼티, 부동산하고 테크놀로지, 기술이 결합된 거죠. 메타포트는 부동산 마케팅, 건설 문서, 보험 조정 및 보건, 여행, 숙박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이것을 이제 현실에 있던 것을 복제를 해서 트윈 형태로 하는데 우리 같은 파이브 컴퍼니 이런 맥스터 이런 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타포트. 근데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노블록스 괜찮습니다. 노블록스와 엔비디아 정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길 추천하고 메타포트는 이런 기업도 있구나.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파이브 컴퍼니, 맥스트 그 다음에 이런 기업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제가 여러 주저주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뭐 나쁠 것 같진 않다. 반도체 이쪽이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중장기적으로는 불안매수 각이다. 그리고 게임은 어느 정도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것 같고 엔터도 살볼만하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여전히 앞에서 뛰고 대신 그 힘은 살짝 빠져 있다. 이 정도이고 지금 팔 각은 아니다.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네,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일만 있는 멋진 주말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주말에 제 생각을 또 잘 정리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분석해드리고 또 반도체 중에서 살만한 기업들 한 서너 종목 모아서 주말에 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1000명 넘었다고 제가 고맙다고 큰절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랬죠. 네. 다음 또 목표는 5,000명으로 또 갑니다. 5,000명 올 12월 연말까지는 제 힘으로 우뚝 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주위에 좀 많이 서식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